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어 진행의 박구경입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하위 20%의 평균 아파트 값이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는 게 정말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무주택 서민주거 안정대책 등 이 안전망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 가운데 집값만 우상향하는 상황에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져갈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흐름을 잘 파악해보시고 또 좋은 투자 계획 세우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기다리고 있는 일부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가치 높은 부동산 정보 두 지역에서 전해드립니다.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서 소형 빌딩 전해드릴 거고요. 용산구 용문동에서는 원룸 다세대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물건 정보로 이어드릴 겁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하시거든요. 무료 전화입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오네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1부 순서 먼저 만나보실 지역은요. 덕양구 주교동에 위치한 소형 빌딩 전해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원능역으로 이제 만나보시게 될 역인데요. 걸어서 한 3분 정도면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시세가 20억에서 25억 정도 잡혀 있고요.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플러스에셋투자연구소 정진강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플러스에셋투자연구소 정진강입니다. 자, 오늘 제가 첫 번째 소개해드릴 지역은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이라는 지역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약간 생소한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생소한 지역을 정진강이라는 전문가가 들고 나왔느냐, 그 매력을 지금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원능역이라는 부분은 예정역이에요. 교외선이라고 하는 그 예정역에서 도보 한 3분 정도, 직선거리 한 230m 정도 되는 그런 지역에 위치를 좀 하고 있는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분은 순수한 올 근생, 조그만 꼬마 빌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지 면적이 좀 꽤 넓죠. 418제곱미터, 구평형 기준으로 126평 정도 되는 면적 위에 건물이 이렇게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올라가 있는 상가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그 주변의 시세를 좀 보니까 10억 후반대에서 20억 초반 중반 정도까지 물건들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 이제 대출을 감안하게 되면은 실제 10억 초반대로 매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꼬마 빌딩, 우리가 꼬마 빌딩을 투자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꼬마 빌딩 투자할 때 어떤 그 꼬마 빌딩의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할 거냐? 수익성 물건이니까 당장 수익, 매월 나오는 월세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그 가치 평가의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임대성. 물건을 매입해 놓긴 놨는데 저 물건이 임대가 잘 나갈 거냐, 임대가 안 나갈 거냐, 잘 나가는데도 고가로 나갈 거냐, 저가로 나갈 거냐, 이런 임대 가치를 또 하나 이제 보게 될 거고, 세 번째, 이 물건을 사 놨는데 미래에 가격이 올라갈 거냐, 옆으로 갈 거냐, 내려갈 거냐, 이 부분에 가지고 이제 평가를 좀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미래 가치라는 거는 우리가 건물의 가격은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매월 나오는 월세, 수익 가치. 월 수익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3%로 잡느냐, 4%로 잡느냐, 5%로 잡느냐, 이에 따라서 월세를 기반으로 해서 매매가가 역산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최근 금리가 떨어지면서 용산이라든지 강남권 같은 데는 실제 3% 초반대 정도밖에 수익성이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권 갔을 때 뭐 4%대 정도, 조금 센다고 하면 4% 후반, 뭐 이 정도 좀 보시면 되는데, 현재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3% 초반대 정도의 어떤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죠. 내 건물의 땅값이, 지분값이 어떻게 올라갈 거냐. 근데 그 땅값이 올라간다는 부분은 그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가 올라가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주변 전체의 어떤 개발 호재라든지 임대 가치, 그리고 주변의 환경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으로 평가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꼬마 빌딩, 우리가 상가 건물의 가치는 월세가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이냐. 두 번째로는 임대를 놓을 때 어떻게 임대성이 좀 좋겠느냐. 물론 뭐 싸게 놓으면 다 나가겠죠. 얼마의 고가로서 얼마에 잘 놓을 수 있겠느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래에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소개드리는 이 경기도권에 있는 이 주교동에 있는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상당히 좀 뛰어납니다. 자, 우리가 입지가 뛰어나다고 그러보면은 지하철역에 가깝다, 뭐 개발 호재가 가깝다,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상가 건물의 입지라는 것은 물론 뭐 지하철역에 붙어 있으면은 조금 더 장사가 잘 되겠죠. 자, 그런다 이 물건은 임대성이 상당히 좀 뛰어나고, 실제 고유한 고객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임대 가치가 상당히 좀 탁월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양시 주교동 부분을 조금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요, 실제적으로 일산 신도시가 있고, 지금 이 화면 뒤쪽으로 있는 부분들이 뭐 서울에 있는 서쪽, 그리고 마포의 뭐 서쪽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중간 이 원당 이 고양 지역이 약간 좀 뜨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일산 넘어가고 파주로 넘어가면 약간 뜨는 지역들인데, 이 지역이 최근에 재조명을 받게 됐어요. 왜? 그동안 가격이 좀 저평가가 돼 있었거든요. 저평가가 돼 있었는데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가 발표가 났죠. 발표가 나면서 마포 바로 옆에 있는 향동이라든지 화정지구, 원흥지구, 원당지구, 삼송지구, 이러한 지역들이 지금 최근에 가격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3기 신도시 영향도 있지만은 기존에 저평가됐던 지역들, 그리고 교통의 어떤 편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더라. 게다가 도로 교통도 상당히 편해졌죠. 외곽순환도로도 2고속 순환도로가 있고, 서울, 문산, 평택을 이어서 가는 고속도로도 생기고, 그리고 철도 노선도 여러 가지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가치가 좀 크게 올라간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주목해야 될 부분이 본 물건의 같은 입지라고 보는데, 이 원당 뉴타운입니다. 원당 뉴타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원당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택지개발구로 지성되면서 가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빌라, 연립주택,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혼재한 지역인데, 지금 원당 4구역, 원당 2구역, 원당 1구역이 재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뭐 4구역 같은 경우는 가보시게 되면은 다 이제 헐고 새로 짓고 있는 부분들이고, 오늘 이제 제가 소개드릴 지역이 원당 1구역인데, 이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 처분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조만간에 앞으로 2-3달 이내에 관리 처분이 나온다. 자, 그리고 관리 처분이 끝나게 되면은 올해 말 내년 토부는 이사를 가게 되죠. 이사를 가고 나면은 당연히 공사를 하게 될 거고,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일정 기간 지나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사일로부터 입주일까지 기간을 보통 4년, 뭐 4년에서 뭐 조금 더 1-2개월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정도 기간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올해가 이제 2021년이죠. 그럼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도 보면은 2,600가구의 새 아파트가 생긴다. 그런데 오늘 소개드리는 이 상가 건물은 이 새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2,600가구의 출입문 바로 옆에 있는 빌딩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입지가 상당히 좋아요. 거의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 보시면은 이제 녹지 공간, 빌라,
빌라, 아파트 새로 짓는 부분들, 그리고 이쪽 지역에 뭐 빌라촌 이렇게 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 2,600가구라는 이 부분들은 뭐 실제적으로 요 주변에 있는 상가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와 낮은 담을 맞대고 있는 그 지역의 상가의 임대 가치는 지금의 가치보다 지금은 이제 뭐 이사 가기 위해서 주택 가격이나 주변의 상권이 좀 많이 무너져 있을 거예요. 무너져 있는데 그 부분들이 새로 입주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가치는 지금보다 2배, 3배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수익 가치는 지금 월 한 600 정도 받고 있는데요. 이 금액이 플러스 1,000만 원에서 1,500에서 1,600. 컨설팅을 받아보면은 뭐 2,000 이상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보수적으로 봤을 때 1,500, 600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건물의 연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의 가치가, 임대 가치가 새 아파트가 재건축해서 새로 들어옴으로 해서 그 대상으로 했을 때 임대 가치가 지금보다 2배가, 3배가가 되는 그 매력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본 매물의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본 매물이 요 원능력 예정역으로부터 뭐 도보 3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이 교에서는 의정부에서 능곡까지 이어지는 그 라인인데 2003년도에 폐역이 됐어요. 2004년도에 인구가 부족해서 타는 사람이 없어서. 자, 그런데 최근에 이쪽에 인구가 이 폐쇄할 때보다 뭐 한 35% 정도 늘어서 한 19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뭐 의정부 일대, 뭐 이쪽, 뭐 고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용 인구들이 한 35% 정도 늘어나면서 최근에 2023년도까지는 재개통을 하겠다라는 여기에요. 그래서 재개통에 여기에 이 원능력으로부터 가까이 있다. 근데 이 괴선이라는 부분은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GTX 노선 중에 대곡역하고 같이 만나요. 대곡역하고 만난다는 부분은 이제 서울까지 진입하는 데 있어서 도보로 3분 정도가 아파트 주민들이 움직이고 역에 내려서 대구 갈아타게 되면 서울까지 진입이 상당히 좀 빨리 되는 그런 그 GTX 노선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 있다. 자, 두 번째는 경기도를 순환할 수 있는 철도가 이어진다는 부분이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있다. 물론 순환고속도로는 이미 제1순환고속도로, 제2순환고속도로가 서울 외곽으로서 둘러싸고 있는데 이런 철도까지 만들어진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매력이 있고 그 주변에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면서 어떤 소비에 대한 질도 좀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른 상가의 임대 가치 역시 높아지고 그에 따른 임대 수익이 지금보다 2배가, 3배가가 될 수 있다는 점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교동의 꼬마 빌딩의 특징은 수익성이 높다. 현재도 높냐? 현재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현재는 뭐 한 3.3% 정도 돼요. 3.3%면은 서울에서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경기도권에서는 뭐 조금 아쉽다. 뭐 0.3, 4%, 4, 5% 정도, 3.3% 후반대 정도 되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다. 하지만 원당 1구역이 재건축을 하고 본 매물의 입지가 출입문 인근 그리고 아파트 담벼락과 마주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임대 가치는 지금보다 곱하기 3, 2배가 3배가 할 수 있는 2배가 3배가 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대 가치의 상승이 매우 크게 기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수익성이라는 게 최근에 금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금리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어떤 일부 부분은 앞으로 금리를 막 올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년 역시 죽어있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는 없어요. 돈을 풀 수밖에 없죠. 이제 미국에서 지금 돈 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이제 백신이 어느 정도 보급되고 나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금을 회수보다는 오히려 돈을 더 풀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중에 있는 유동자금은 뭐 작년 한 8월 정도에 3,000조 정도 됐는데 지금이 한 3,300조 정도 되니까 10% 정도 늘어나는 유동자금이 늘어나는데 내년 됐을 때는 그 자금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그 부분이 주택으로 안 가고 이런 상가 건물로 많이 온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수익성 가치가 상당히 좀 높다. 자, 그래서 올 근생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규제를 받지 않으니까 대출 역시
잘 나옵니다. 대출 역시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로 이 대출을 잘 나오기 때문에 매가는 23억이지만은 실제 투자금은 10억 초반대 정도로도 매입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라는 부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임대의 입지가 상당히 좀 뛰어나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 꼬마 빌딩 수요가 뭐 우리 그 50대, 60대 관련돼 있는 노후 대책뿐만 아니고 젊은 층들한테도 수요가 상당히 좀 커져가고 있어요. 물건을 잘 매입해 놓으면은 앞으로도 계속 조금 더 편하게 워라밸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수익이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매력이 있다라는 부분, 정책이 없다. 그리고 유동자금이 점점 늘어나는 측면에 있어서 매입 가치는 꾸준히 더 커지고 있다라는 측면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꼬마 빌딩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지가 126평, 건물이 지하 1층에 지상 5층. 자, 이렇게 좀 돼 있어서 현재 보증금은 1억에 600 정도가 나옵니다. 600 정도가 나오는데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고 났을 때 임대가치 상당히 좀 커지죠. 그래서 뭐 저층 부분에는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슈퍼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우리가 말하는 SSM 같은 경우 들어올 수 있는 지하만 해도 한 100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1층에 뭐 한 80평 정도, 90평 정도 되니까 뭐 SSM 같은 걸 집어넣고 위에는 학원이나 의원을 들어갔을 때 임대가는 600이라는 가격은 제가 볼 때 한 1,500에서 1,600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 매가는 얼마냐? 23억입니다. 수익 가치는 현재로는 3.3%지만은 앞으로 새 아파트가 들어오고 났을 때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커지는 그런 부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주기동이라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조금 우리 그 투자자들한테는 약간은 벗어나 있는 지역이지만은, 자, 그래서 그 매가가 100평대 물건으로 봤을 때는 뭐 10억 후반대에서 20억 중반대 정도 대출 감안하게 되면은 뭐 이 정도 투자가 되는데, 오늘 제가 특별히 소개해드리는 물건 같은 경우는 매가 한 23억 정도 되고 월세가 보증금 1억에 600 정도 나오는데, 새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서 제 임대 가치를 평가했을 때는 한 1,500에서 1,600 정도 되기 때문에 수익 가치가 크게 늘어나는 매력적인 입지를 가진 물건이다. 주규동 근생 건물이었습니다. 네, 주변의 상권이 더 좋아질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실 만한 근생 건물이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지역, 이번엔 저희 용산권으로 한번 들어오겠습니다. 용산구 용문동에 위치한 원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6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하는 효창공원암역에서 걸어서 4분입니다. 시세가 2억 5천에서 3억 정도네요.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용산의 투자 가치는 참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얼마만큼 매력이 있는지 대표님의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이번 시간은 용문동 우리 한자로 써지면은 용의 출입문, 용의 뭐 입이라고 머리에 있는 입을 이야기하는 용문동인데, 그 부분이 용산에 있어서의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용문동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W역세권이죠. 6호선, 경의중앙선 그 지역으로부터 도보 4분 정도 있는 원룸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룸 다세대 주택이 뭐 최근 들어가지고 가격대가 조금 세게 나오는데, 본 물건은 한 2억 5천대 정도 물건이 나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전세가를 감안했을 때 1억 3천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자, 용산권에서 실제 1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제가 방송을 오면서 잘 아는 부동산으로 급매물이 나왔다라고 연락을 받은 부분이 투룸이고 신축한 5년 정도 되고 지분이 5.5평 정도 되는 부분이 1억 4천 정도 투자.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급매물이죠. 왜? 뭐 한 5년 정도 된 물건들도 최근에 가격이 좀 올라서 투자금이 최소 뭐 2억 초반 중반대 정도 돼야 되는데, 이런 급매물이 나오는 건 상당히 매력 있다. 근데 본 물건은 이거보다 더 싸게 1억 3천 정도로 투자한다. 자, 그리고 입지가 용산 민족공원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직접적인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W역세권의 도보로 한
4분 정도 되는 3분에서 4분 정도 되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게다가 그 정도 거리라는 거는 우리가 최근에 나중에 이제 그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고밀도 재개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고밀도 재개발을 추진했을 때 보통 그 1차 역세권이 뭐 250m에서 최근 뭐 350m로 바뀌었죠. 그 350m 그리고 2차 역세권 500m 정도 되는데 그 1차 역세권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 용산권의 이제 지도를 좀 보시게 되면은 효창공원 압력 요렇게가 이제 용문동 쪽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아래쪽에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바로 옆쪽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용산 민족공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주변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요가 상당히 좀 풍부해요. 바로 위쪽으로 보면은 숙명여대가 좀 자리 잡고 있고, 바로 지하철 하나 넘어가게 되면은 마포 상권, 그리고 아래로 들어서 원효대길 넘어가게 되면 여의도,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는 현재로 보면은 이제 그 이태원 용산 쪽이 좀 자리 잡고 있고, 향후에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자리 잡았을 때 임대 가치는 매우 큰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 여건에 있어서도 용산의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자, 그래서 2억 5천 정도의 원룸이지만은 임대가는 1억 2천에 월 1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이 1억 3천 정도 되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용산 이 용산 민족공원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과 우리의 이제 국방비 부분이, 주둔비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추진이 속도가 이제 붙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하반기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속도가 붙는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 용산 쪽에 있어서 국제업무지구를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그 주변을 좀 보시게 되면은 용산 전자상가가 있는데요. 이 전자상가가 청계천에서 이쪽으로 온 지 이제 30년이 넘었어요. 30년이 넘다 보니까 이쪽 지역 역시 재개발을 추진을 한다. 그래서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이 지역의 용도가 상업지역이다. 상업지역이라는 부분은 용적률을 높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 예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호텔, 7성급 호텔이라는 부분이 개발의 시초로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이 좀 되겠고, 자, 아래쪽에 보면은 한강 바로 옆에 현대자동차 부지가 있죠. 그 부지 역시 47층으로 현재 계획을 추진을 좀 하고 있지만은 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뭐 산호화 아파트 역시 재건축이 추진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 추진을 하다가 무너졌다가 현재 다시 추진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입지적으로 봐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발표는 현재 안 났죠. 발표가 나게 되면 가격이 오르죠. 자, 그런데 추진하다는 근거는 뭐냐? 2020년 5월 6일, 작년이죠. 작년 이맘때쯤에 이쪽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추가로 늘려서 한 8천 가구를 짓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8천 가구를 이 면적 중에서 어떤 면적에 질 건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거든요. 그 부분을 결정을 해야 돼요. 왜? 2023년 말까지 입주자 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게 되면은 지금부터 하반기, 내년 상반기 쪽에 빠르게 움직여서 결정을 해야 된다. 즉, 그 이야기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윤곽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주거 업무가 10대 90 정도가 되어 있는데, 주택 숫자를 늘리면서 뭐 한 30%, 그러면서 한 70%, 그게 3대 7 또는 뭐 35대 65 주택 숫자가 조금 늘어났으니까. 하지만 이 지역에 대한 업무 시설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그 지역이 주변에 있는 파급 효과는 대단히 크다. 자, 그랬을 때 용문동의 가치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용산을 보시고 500m 안을 그려보면 사실은 몇 군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봤을 때 이 민족 국제업무지구와 민족공원에 갑자기 있는 용문동에 있는 매력은 상당히 대단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지도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500m 이내 완전히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350m 이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추진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매력있다. 왜? 우리가 재개발을 투자하고 할 적에는
이왕이면은 지하철과 가까이 매입해 놓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하철과 가까이 있다는 건 상당히 매력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원룸 다세대 주택인데 매가는 2억 5천에서 3억대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 2억 5천짜리 물건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중이고, 전세가 1억 2천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금 1억 3천 정도 된다. 자, 그리고 실제 6월 1일부터는 6월 달부터는 보유 양도세율이 10%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급매물이 나오는데 효창동에 예를 들어서 투룸 같은 경우도 급매물이 3억 6천, 전세가 2억 2천 정도 되니까 1억 4천 정도 아주 좋은 물건들이 나옵니다. 최근 들어와서 급매물을 잘 잡으시면은 투자하기에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용산의 미래, 용문동에 투자하십시오. 네. 이렇게 용산 얘기로 마무리를 지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요.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네.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4시 27분 24초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언제나 가능하세요.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 드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는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위버라인 이영진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좋은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과 여러분 두 곳 가실 거예요. 제가 지역 좀 일러드려 볼까요? 먼저 만나보실 곳은요. 서울 안에서 정말 거주 만족도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서초구 기다리고 있어요. 양재동에서 투룸 다세대 만나보실 거고, 이어서는 바로 옆 동네 강남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현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임대 놓기 좋은 물건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실 곳은 서초구 양재동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위치는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에서 걸어서 한 7분 정도고요. 투룸 시세가 4억 2,500에서 4억 6천 정도 잡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저희 투자 포인트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네, 투자 포인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서초구는 주거 만족도 1위를 수년간 독차지하고 있는 만큼 주거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가치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개발 호재와 또 4차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향후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집가 상승과 임대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강남의 실리콘밸리인 양재 우면의 R&D 벨트 조성이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고교 입시제 개편으로 인해서 학군 수요까지도 몰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풍부한 임차 수요 가지고 있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군 수요 많고요. 또 직장인 수요까지 많은 곳입니다. 다양한 임차층을 주변에 두고 있는 서초구 양재동이에요. 거주하기는 어떨까요? 주변의 분위기, 입지 여건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입지 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면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재 시민의 숲역 인근에는 보기 드문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이 역에서 두 정거장 가서 내리면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고, 또 두 정거장 올라가면 바로 강남역이기 때문에 직장인들 유입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가 제2 판교 테크노밸리를 계획하면서 양재 우면 일대가 RNCD 특구로 지정이 됐죠. 그래서 앞으로 강남 유일의 산업주거 복합지구라서 주변의 풍부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수혜 지역으로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군 또한 굉장히 우수한데요. 주변 일대에 매현초등학교, 언남중고등학교, 또 국악고 등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우수 학군 밀집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양재동 하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뽑을 수 있는데 공원이나 숲이 많아서 녹지 공간도 풍부하기로 유명합니다. 양재 시민의 숲과 양재천, 구룡산 등이 주변에 위치했기 때문에 친환경 웰빙 지역으로서 숲세권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 상권 또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쇼핑과 문화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고 이마트, 코스트코, 하나로마트 등 대형 쇼핑몰들은 물론이고 예술의 전당, 서초구청 등 근거리 내에서 다양한 시설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겠습니다. 주변에 경부 고속도로와 우면산 터널, 또 강남 순환 도시 고속도로 등 도로 진입도 용이한 입지 여건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데 현대 기아차와 또 LG, 삼성, KT 연구소 같은 대기업 R&D 센터와 300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약 7만 명의 연구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배우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다. 이렇게 입지 여건 정리하겠습니다. 네, 주변으로 많은 직장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임차인들이 거주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인프라 두루두루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 그 양재천을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재동에 거주하기를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아갈 수 있는 곳, 지하철역은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을 걸어서 7분이면 만나볼 수 있는 서초구입니다. 주변으로 또 어떤 개발 계획들 잡혀 있는지 이번에는 호재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개발 호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가 많아지는 호재부터 여러 큰 호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재동, 우면동 일대가 양재, 우면, RNCD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이 될 예정이고 약 10만 평의 천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될 예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2021년 말까지 약 2조 원이 투입돼서 대대적인 개발이 들어가는데요. 또한 이 일대에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서 높은 빌딩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 일대 특성에 맞게 개발 유도를 위해 연구 개발 관련 용도를 도입하고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상 R&D 전략 특구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강남의 실리콘밸리로 조성될 예정이고 앞으로 고급 인력들이 추가적으로 더 유입되기 때문에 직장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직주 근접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림그룹이 인수한 2만 8천여 평에 달하는 파이브시티 부지는 강남과 판교를 잇는 열견선상에 정확히 위치해 있는데요. 파이브시티 부지에는 백화점, 쇼핑몰, 오피스텔, 또 컨벤션 센터 등 다양한 최첨단 물류 복합 유통센터를 조성한다고 하고 운영할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대에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혁신 거점 단지를 조성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화해 공판장과 양재 시민의 숲, 또 양곡 도매시장, 한국 화물터미널 및 LG와 KT 연구소, 현대 기아차 그리고 중소기업 연구소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들 공간과 사회 인프라 등을 활용해서 테헤란 밸리 및 판교 테크노밸리와 연계한 테크시티를 개발한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4차 산업시대 소프트웨어와 ICT 인프라가 결합된 도시형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4개의 권역으로 나눠 개발하고 시는 개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서울시 R&D 사업을 총괄하는 서울과학기술진흥재단과 또 민간 합동 거버넌스 조직인 양재포럼 또 중소기업 커뮤니티 Y밸리 협회의 설립도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약 2조 원이 투자돼
중소 R&CD 기업 1000개와 신규 일자리 약 1만 5천여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 소식에 양재 우면 일대 부동산 시장도 서울시 개발 소식에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 지역이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이 몰려듦에 따라 최고의 부촌이 된 실리콘밸리처럼 변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망도 크게 개선될 교통 호재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C 노선과 위례 가천선이 관통될 전망이어서 추가적인 교통 호재에 따른 집가 상승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 호재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교통 호재와 함께 지역의 일자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몸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임차 수요도 생길 거고요. 지역의 색깔도 더더욱 달라지겠죠.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어떤 물건 괜찮을지 이번엔 체크 포인트로 한번 매물 얘기로 이어가 볼게요. 네,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입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 현장 답사 필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개발 호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인지 또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신축의 풀 옵션인지도 확인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체크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네, 현장 한번 꼭 가보시고 양재동이 얼마만큼 많은 녹지를 보유하고 있는지, 품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게 될지 잘 보십시오. 그러면서 가격적인 매력도 있어야 될 텐데 저 이번에는 투자 전략 한번 또 세워볼까요? 네,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동 투룸 다세주택 매매가 시세는 약 4억 2,500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예상 가격이 약 4억 1,500만 원에서 4억 4,500만 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세 시주자금 약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입니다. 강남에서 1,000만 원대로 투룸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 130에서 15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월세 시에는 대출을 활용하신다고 하시면 월 시주자금 약 2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금액적인 정보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전세 안고 들어가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소액으로 가능한 그런 지역,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누구나 아실 만한 핵심 지역에서 지하철역은 양재 시민의 숲역을 이용할 수 있는 일자리는 계속해서 커져가는 곳이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서초구 양재동 궁금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다음 지역 갈게요. 이번엔 저희 강남권, 강남구 논현동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고요. 9호선 언주역과는 걸어서 3분 거리, 시세가 4억 5천에서 5억 4천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보실까요? 네. 논현동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 안에서 9호선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강남구 논현동의 소형 주택입니다.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최고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해 있는 만큼 투자 가치가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또 영동대로 지하산업 등 다양하고 굵직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향후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 집가 상승과 임대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 테헤란 밸리의 배후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인기 지역으로 대기 수요가 넘치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투자 지역 1순위 또 살고 싶은 지역 1순위이기 때문에 주거 가능한 집이 부족해서 투자에 적합하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네. 사는 이제 주거의 그 희소성에 있어서 말씀을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가 늘 수급을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귀한 곳. 그래서 내 집의 몸값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강남구 논현동이고요. 주변 분위기가 어떤지 저희 입지 여건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입지 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 지하철 9호선 언주역을 도보 약 3분에서 4분 정도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래로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역삼역, 위로는 지하철 7호선인 논현역과 학동역 이용이 가능하고 경부 고속도로 진입도 용이한 입지 여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언주역은 강남 차벽원을 중심으로 의료 특화 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고 아래로는 테헤란 밸리, 위로는 논현동 가구거리와 먹자골목을 가지고 있어서 업무 수요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직주 근접을 원하는
1, 2인 가구의 수요가 풍부해서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인 임대 사업이 가능한 곳입니다.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은 강남 지역이기 때문에 매도 시기를 언제 정한다고 하셔도 황금성이 우수한 입지 여건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편의시설 한번 보시면 쇼핑몰인 코엑스와 백화점 등이 주변에 있어서 쇼핑부터 취미까지 한 번에 다 이용이 가능하고 대학 병원도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모든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한 입지에 있다. 이렇게 입지 여건 정리하겠습니다. 네, 주변의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대형 병원도 있어서 이용을 하시기도 편리하겠지만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들까지도 지금 내가 투자한 이 집에 거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봤습니다. 9호선 언주역을 걸어서 3분이면 만나볼 수 있는 1차 역세권 안에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러면서도 1, 2인 가구가 상당히 밀집해 있는 곳. 강남 안에서 혼자 사는 집을 구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역이 바로 이 논현동이더라고요. 그 안에서 저희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또 어떤 개발 계획들 잡혀 있는지 이번에는 호재 얘기로 그 미래 가치를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죠. 네, 개발 호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남은 개발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중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을 들 수 있는데요. 마이스 산업은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 산업으로서 국제 업무와 관광, 전시, 또 컨벤션, 문화,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들이 융합된 산업으로 향후 강남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지상과 지하 약 100만 평 부지로 개발 예정이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 효과 또한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인데요. 도로는 지하화되고 지상은 공원으로 대형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영동대로 지하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A노선, GTX C노선, 위례 신사성 등 5개의 광역지역철도 통합 역사와 버스 환승 정류장 또 공급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영동대로와 삼성역 일대가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관문이자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 환승 공간이 될 것이며 하루 교통 이용객만 약 60만 명에 달하는 세계적 규모의 대중교통 허브 및 시민 중심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현대자동차 GBC와 영동대로 지하화 산업은 고용 창출 인원만 약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삼부터건에서 보유하고 있는 르네상스 호텔 부지 개발은 약 5,600여 평 부지에 35층과 37층으로 구성된 총 2개 동으로 개발될 예정이고 쇼핑몰과 업무 또 호텔 등 복합 단지로 개발 예정이며 올해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 칠성 부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 칠성 물류센터 부지 개발은 그 규모만 서초 삼성타운의 약 2배 정도 됩니다. 서울 강남 일대의 마지막 남은 금사랑의 땅으로 손꼽히는 서초동 롯데 칠성 물류센터 부지 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롯데 칠성 부지의 최고 높이를 250m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서초로 지구 단위 계획안 재정비안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사전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 일대에 대규모 오피스타운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에 버금가는 규모로 지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서초구청장은 서초로 개발을 통해서 강남 도심에 집중됐던 핵심 상업 업무 기능이 서초로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이곳은 업무 지구가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고 우량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개발 호재 정리하겠습니다. 네.
테헤란로의 끝과 끝에서 많은 개발 계획들이 지금 예정이 돼 있죠.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그 현대자동차, 그리고 롯데칠성까지 서초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호재들을 저희가 만나본 이 논현동에서 고스란히 다 데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이 집에 들어오기 원하는 임차인의 수가 더 많아질 겁니다. 임대가 오르면 매매가도 함께 상승을 하게 되겠죠. 강남구 논현동의 투자 가치 확인을 해봤고요. 어떤 매물 괜찮을지 이번엔 체크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부동산은 입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현장 답사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 호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인지 또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신축의 풀 옵션인지 꼭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의 소형 주택 그리고 내 투자금에 맞는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체크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하철역 9호선 언주역을 걸어서 3분이면 만나볼 수 있는 정말 가까운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역세권입니다. 그러면서 투룸이니까 사실 뭐 월세 활용도 높을 것 같고요. 전세, 갭 투자하시려는 분들께도 상당히 요긴하게 재미나게 잘 활용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물건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투자의 리스크를 줄여가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장 한번 꼭 가보시고 누구나 익히 알만한 지역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가봤었던 그 지역과 또 어떻게 많이 달라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9호선 언주역 어르신들 많이 아시는 차병원 사거리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가까운 곳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서 물건 정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 2인 가구가 가장 살기를 선호하는 곳이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물론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혼자 살기 너무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곳에 거주하기를 희망을 할 겁니다. 직장인 수요 많은 곳에서 만나보는 강남구 논현동. 금액적인 구조 꼭 시세를 잘 확인을 해보십시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 중에 강남인 논현동, 그것도 개발 호재의 중심지에 있는 현장을 실투자금 약 3,500에서 4천만 원 정도에 만나볼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의 대부분의 현장들이 실투자금이 한 1억 이상 있어야 투자 가능한데 이곳은 매매가는 낮고 전세가는 높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매매가 시세가 4억 5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약 4억 1,500만 원에서 5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전세 투자금 약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입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 130에서 150만 원 정도 이상이 되고 월세 시에는 대출을 활용하신다고 하시면 월세 투자금 약 2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네. 월세를 놓으신다면 보증금 3천에 월 130에서 150 정도의 이 적지 않은 월세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만큼 고소득 직장인이 많고 이 정도의 월세 시세가 뒷받침이 되는 곳이라는 거죠. 이렇게 비싼 월세를 내고서라도 거주를 하겠다는 임차인이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직장 가깝고 거주하기 좋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을 내고도 거주를 하겠다라는 거겠죠. 강남구 논현동 다녀왔습니다. 투룸이니까 전세든 월세든 여러분 나의 자금 규모에 맞게 계획에 맞게 요긴하게 잘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저희가 서초구 양재동 다녀왔습니다. 강남구 논현동과는 조금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지역이죠. 여기는 녹지의 혜택을 함께 만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인의 만족도가 더 높은 곳입니다. 양재천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곳, 양재 시민의 숲역을 걸어서 7분 정도면 지하철까지 탑승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역시나 많은 직장인들 주변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 놓기도 참 수월한 곳에서 서초구 양재동에서 투룸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시세 잘 확인을 해보시고 투자에 무리 없는 선에서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역 설명 들으시고 이제 강남권 얘기 들으시고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1:1 상담도 가능하거든요. 그 안내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2억대 재개발 투자도 가능하고요. 또 소액 투자 가능한 그런 지역을 쏙쏙 뽑아주신다라고 합니다. 장소 잘 확인하시고요. 전화 문의 주신 후에 예약 후에 또 상담 일정도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동산 투자 상담 관련해서 또 오늘 방송 보시면서 강남권 얘기 들으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